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얼마 만에 빨간불인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보면서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다가 바로 하락 전환하더니 탄력을 다시 한번 높여가나 싶더니 1시 30분 구간에 이란과 파키스탄의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청계 기둥, 오늘 무려 3개의 상한가 종목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시간 더욱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목 핫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도 참여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이 시작 전에 또 윤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음 졸이면서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제가 좀 관망하셔라 이런 얘기를 어제도 분명히 드렸었는데요. 네. 진짜 시장이 일반 투자자들에겐 도저히 감조차 잡기 힘든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2330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2410선, 12선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저는 좀 관망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쪽은 시장이 좀 좋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에 적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쪽은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굉장히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린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쯤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쯤 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쪽을 좀 보시면 되는데,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투신 쪽에 동시에 이 수급세가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수급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기보다는 다음 사이클이 들어올 만한 이 업황이나 섹터를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업황을 골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도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주 좀 유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 화장품 관련주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기저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고 이제 턴 어라운드로 전환하는 이런 업황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가 있겠고요. 다음 주 좀 괜찮게 좀 보여지는 업황 자체는 역시나 저가 항공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랑 마찬가지로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저가 항공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선침해서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내가 생각해놓은 그 지지라인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내 종목이 울고 있고 파랗게 질려 있다라고 하면 걱정,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실 텐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 제가 차근차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일 종목들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는 저가항공 관련주를 유의 깊게 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고민점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15분 동안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온 종목부터 한번 해볼게요. 종원 아빠님께서 보내주신 NHNKCP입니다.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2년 전이요? 2년 전쯤에 사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NHNKCP 오늘 종가는 12,280원이었습니다. 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제 쪽은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STO 쪽도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이제 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업황 자체, 그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연도 중반기 이후에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결국에 시장의 관심도랑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상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까지 없었던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이제 상승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매물대 두꺼운 부분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워낙 실적도 안 좋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매물 소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눌림이 보여졌고 이제는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윗골이 길게 달렸을 때도 매물 소화 과정에서 윗골이가 길게 달린 거지 그냥 눌려준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물량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은 홀딩해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매수가에도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조금 지금 당장 올라가기엔 조금 어렵고 긴 호흡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조금 긴 호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제로투세븐입니다. 이 종목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매수가만 왔어요. 7,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종가는 7,3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정책 관련주는 또 괜찮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7,700원 매수가는 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좀 매도하셨으면 굉장히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산 관련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입에서 저출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매수가 위치에서 내가 크게 수익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미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카톡을 봐도 다른 일을 하다가 놓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매도가를 본정가보다 살짝 수익권에서 걸어 놓으시고 이 종목은 다시 아래에서 잡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총선이 1월, 2월, 3월, 4월 4개월이나 남아있죠. 3개월, 4개월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줄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종목은 좀 눌려줬을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 방법은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두통님의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매수가가 12,500원이고요. 비중 25%입니다. 금양 그린파워 오늘 종가는요, 1,91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금양 그린파워
조금 들려왔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별다른 공시나 이슈는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플랜트 사업 쪽이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두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는 올해는 좋아질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좀 MOU 체결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굉장히 지금 아쉬운 건 바닥을 그동안 잘 잡아주고 있었단 말이죠. 12,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지선 깨주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밑으로 고개를 숙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걸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에 저항선이 있는지, 어디에 지지선이 있는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중이 25%예요. 비중은 매수가 근처로 오게 되면 일단 좀 줄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바닥권에서 좀 이제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바닥권 잘 잡아줬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 그린파워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왕발전님의 종목이고요. 1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15% 가지고 계십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종가 87,100원이었습니다. 전고점 부근이 작년 12월 21일 12만 4,500원 부근이었는데 생각보다 고점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일단 뭐 굉장히 아쉬운 건 역시나 좀 일반적으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으신 게 아닐 거예요. 네, 많이들 얘기 나왔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주변 사람들도 좋다 하니까 결국에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사실 때는 눌림목 구간에 사시는 게 좋고, 이왕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차트상 하단에 있는 종목을 항상 매수하셔라. 이 부분은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님의 주식 인생에 되게 도움되는 얘기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업황 자체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업황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로봇 업체들이 재무가 그렇게 탄탄한 기업들은 되게 드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뭐 로봇으로 직접적인 뭐 사업 매출을 올리는 경우보다는 미래 성장성, 이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여 주려면 굵직굵직한 대기업, 뭐 예를 들면 삼성이 있겠죠. 이런 삼성 같은 기업들이 로봇에 전폭적인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런 재료가 나와야지만 이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이나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비중은 15%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 구간을 이탈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 밑에, 다시 말하면 이 하방 쪽에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매물대가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6만 원 선까지는 고속도로로 쭉쭉쭉 내려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만 4천 원 구간에서 7만 6천 원 부근, 이 부근이 매물대가 가장 두껍지 않겠습니까? 이 매물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비중은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하시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고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지금 84,000원 선, 76,000원 선 이 부근 이탈해 주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약 손실권 또는 본절권에서 나오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7,000원 선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19,4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한글과 컴퓨터 종가는요. 28,750원이었습니다. 수익권이시네요. 한글과 컴퓨터가 AI 관련주로도 묶여있고, 또 공시를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사업을 또 확장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호실적인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팔기 좀 어렵지 않아요? 호실적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욕심을 줄이시고 매도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잘 버티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 수익권이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는 눌림목 구간이 분명히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나와줄 걸 예상을 해서 지금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시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50% 정도 덜어내시고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그 팔았던 비중을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복리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서 수익을 볼 거라고 한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반절 이상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70% 정도는 다 수익으로 돌리시고 눌림목 구간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 눌림목 구간은 한 25,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려준다라고 하면 25,000원 부근에서 불타기라고 하죠. 다시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댕래님의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32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종가는요. 21,8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코어라인 소프트는? 역시나 AI 의료 쪽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가 좀 눌려주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굉장히 눌려주는 모습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는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가격대가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이 지금 위치 구간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13,920원 부근에서 저점 높여주면서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이탈해 줬습니다. 이탈해 줬기 때문에 이 방향이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업황 자체가 저는 AI 의료 쪽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타이밍이고 그리고 재료나 이런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딩 하시면서 본전가에서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익까지는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본전가 탈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는 본전가에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지만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좀 못 받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죠. 02-2128-8566번도 전화 상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저희 허기용 멘토님께서 사실 화장품이랑 이제 LCC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오늘 좀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업황 자체가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참 많았는데 관련해서 오늘 상태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가장 민감하게 먼저 떨어지는 게 반도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말 그대로 올라갈 때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이제 반등을 줄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제가 지켜봐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 사이클, 이 시점이 굉장히 앞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정 반등폭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72,000원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72,000원 위로는 좀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한 7만 원, 6만 9천 원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대형주들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를 굳이 매수를 지금 타이밍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한 6만 9천 원, 7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거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기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특히나 연기금과 투신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과 투신의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이 수급세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도 방향을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급 위주로 또 보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기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다 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반도체랑 2차 전지주들도 힘을 내줬지만 테마주단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되게 많았고 너무 지켜볼 만한 테마들이 많았어요. 전문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저출산 관련된 테마도 그랬고 방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었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또 이 저출산 테마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강했는데 이런 테마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출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뭐 들어가셔라 저는 이런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쯤이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들어갔다가 굉장히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맥주는 저는 웬만하면 안 쳐다보시는 게 좋고 이왕 정치 테마를 하면 정책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선침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선침해를 해놓으시게 되면 내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총선 다가올 때 정책적으로 할 이야기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기업 규제 쪽 그리고 저출산 이거 두 개다. 그래서 저출산 대장주 제로투세븐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 말 안 들으시고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은 크게 후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 제로투세븐 아니면 그 외에 저출산 관련주들은 한번 이렇게 테마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과열이 식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멘토님께 오늘 반도체 그리고 저출산 테마를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청계 기둥이 포착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기법이 뭐길래 상한가 포착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 한 시간 동안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계 기법 포착 조건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해서 또 제가 간략하게 또 네.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묶여 있을 때겠죠? 네, 맞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바로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항구에 있으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럼요. 배는 머나먼 파도, 이런 탐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고 잠잘 수 있고 하루 세끼 잘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여행 가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살면서 삶을 즐기기 위해 사는 건데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만 하기에는
보기에는 내 월급이 너무 빡빡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제2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투자가 좀 어려워 보이고 나는 주식 투자랑 맞지 않아서 머뭇거리다가는 내 삶이 영원히 이대로 끝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계기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올려주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질도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천계기법이니까요. 오늘 10분 정도라도 꼭 집중해서 방송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멘토님 이제 강연을 좀 내보내야 될 정도로 너무 좋은 멘트를 늘 준비를 해주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안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는 필수니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천개 기둥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포착 조건 함께 살펴볼게요. 네, 천계기법의 포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천계기법은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준대로만 여러분들께서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내 계좌를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력주, 작전주, 이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 20% 수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작게는 50%, 60%, 크게는 100%, 150%, 20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천계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님 진짜 200% 수익이 나와요? 잠시 뒤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포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력들은 시장에 지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때 알게 모르게 물량을 조금씩 매집을 하다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거나 재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V자 반등을 한다거나 옆으로 가던 이 차트가 갑자기 급한 절벽을 만난 것처럼 훅 상승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 상승하기 바로 그 지점을 포착을 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는 거고요.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 구간에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는 뜻이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 이 이야기만 들어서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큰 수익 봤을 텐데 얼마나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계기법을 미리 알고만 계셨다고 하더라도 한국 무브넥스 저점 구간에서 몇 퍼센트? 9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다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계기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전문가님? 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 파란 색깔 기둥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기둥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 하나로 1차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가님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굉장히 쉬워요. 이 기둥이 출현해준 이후에 빨간색 붉은 선인 이 세 번째 계단, 이 세 번째 계단을 캔들 또는 가격이 터치를 해줬을 때 우린 과감히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전문가님 이거는 손절은 없어요? 손절 기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나요? 이 손절 라인은 가장 밑에 있는 검정색 굵은 선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파란색 기둥이 떠주고 캔들이 빨간색 선을 터치해주게 되면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되고 검정색 선인 첫 번째 계단을 완전히 이탈해주게 되면 손절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기둥이 떠졌고 빨간색 선을 터치한 그 점을 매수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매수가가 5,000원 부근이에요. 5,000원 부근에서 9,420원까지 거의 90%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개 기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현대바이오예요.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천개 기둥이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졌습니다. 두 개가 나와졌다고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기둥이 단기간에 이렇게 모여져서 출현을 해주게 되면 이 이야기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물량의 힘이 크다라는 거고 상승을 했을 때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둥. 제일 좌측에 있는 기둥을 기준으로 보고 세 번째 계단을 캔들이 터치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고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캔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고점 41,200원까지 무려 한 40%에서 50%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저항선 긋는 거, 추세선 긋는 거, 이동평균선 보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 놓으시면 물론 좋겠지만 나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주식으로 수익은 보고 싶어요. 나도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천개 기법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오늘 무료로 드리는 이 천개 기법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한가 포착 기법, 천개 기법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예시로 들어준 종목을 보면서 뭐야, 옛날 종목들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오늘 기법 예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오늘 기법 예시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QRT 바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오전에 이미 터치를 하고 조금 아쉽게 25% 정도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뭐 QRT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뭐 CXL 관련, HBM 관련, 특히나 이제 뭐 이런 AI 반도체를 검사하는 이런 검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R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신뢰성 분석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고사양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검사하는 분야도 굉장히 좀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 반도체 검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역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를 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HBM이나 CXL 쪽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HBM, CXL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반도체 검사 쪽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 진짜 좀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맞아요.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천개 기법은요. 그 전에 포착을 했어요. 그 전에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팔까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 수익을 더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QRT라는 종목을 새로 하셨고 지금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좋다 하니까 지금 들어가기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야 돼야 말까? 뭐 갑자기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놓으셔야 될 건 이런 차트의 흐름을 유심히 보신 다음에 미리 선침해 놓으시는 것도 좋고 이런 업황적으로 다음 업황을 받을 수 있는 사이클은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해 놓으셔도 좋은데 이런 거 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개 기법 하나로 이런 QRT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 미리 선침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언제 떴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8월 29일 날 천개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정한 패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제가 이 천개 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패턴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해줬을 때 세력들이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하다가 이 매집량을
매집을 충분히 다 해준 이후에 주가를 폭발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QRT 차트도 전형적인 이 세력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개 기둥이 단기간에 2개가 나와줬다라는 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00개 기둥이 떠주기 전에 RSI 과매도 구간 나와줬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 1000개 기법을 설명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다른 보조지표 크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 RSI 보조지표 정도는 꼭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 과매도 구간 이후에 1000개 기둥이 떠주게 되면 훨씬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둥이 떠준 이후에 첫 번째 계단 지지 받아주면서 쭉쭉쭉쭉 상승을 해줬고요. 무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1%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 지금 가격대에서 갑자기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내 계좌가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항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선침해 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해놓게 되면 10% 20% 이렇게 찔끔찔끔 내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80% 81%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10년, 20년씩 공부를 안 해도 내가 8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이 QRT 같은 종목들 꼭 찾아내셔서 내 계좌 빵빵하게 두둑히 채워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QRT 살펴봤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어제 밤에 있고 나서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시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마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QRT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오늘 뉴스 나오고 나서 들어간다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미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행복한 고민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 오를까 아니면 지금 팔까 이런 고민에 머물러 계실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IT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일본 디지털 자산과 STO 시장에 좀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STO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좀 막판에 올라주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IT센이 13%로 종가를 좀 형성을 했고 오늘 고가가 23% 정도였거든요. 이 종목도 언제 좀 떴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본 쪽이랑 STO 이쪽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일본 쪽에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그쵸. 특화가 돼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관련해서 STO랑 연결하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IT센이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고 항상 ST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랑 좀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그쵸.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 ETF라든지 그리고 리플 ETF,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많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피델리티 같은 데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STO라든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TO 관련주들은 눌려줄 때마다 쭉쭉쭉쭉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STO 관련주들 좀 유심 있게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암호화폐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 전략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IT센 굉장히 좋은 호재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1000개 기법은 이 종목을 미리 포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가져왔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 관련주 진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갔죠. 그래서 1000개 기둥이 떠졌을 때
자, 보시게 되면 11월 8일 날 1000개 기둥이 떠졌죠. 그리고 117%에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었는데, 물론 저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 IT센 종목이 있었는지도 뭐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1000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오랜 이 매집 패턴을 파악해서 기둥으로 딱 표시를 해줬고요. 우리는 누구나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쉽다라는 거예요. 매수 타점을 찾기가. 그래서 이 기둥, 그리고 세 번째 계단 돌파 시점, 이것만 확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117%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 잘 잡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그 눌림목 구간도 사실 지지저항선 잘 긋고 이 거래량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눌림목 잡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1000개 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둥이 떠준 이후에 116%의 수익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1000개 기둥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약 30%, 28%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 IT센 단 한 종목으로 거의 140%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두 번이나 챙겨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은 없고 계속 나 혼자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매번 손실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길게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실 거 없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시간 5초, 그리고 문의하시는데 5초, 한 10초 정도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1000개 기법, 제가 설명드리는 1000개 기법 다 드리니까 꼭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T센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1000개 기둥이 뜨고 나서 10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준 종목이었고요. 그동안 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00개 기법이 세력의 매집 패턴을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테마 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을 또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IT센이 오늘 한 가지 그런 예시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QR코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 얻고 싶으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월 달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3,900원대에 저희가 매수 진입을 했었고 목표가가 5,000원 정도였는데 1월 9일 고점이 13,000원이 넘겼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계산하더라도 저는 사실 200% 이런 건 안 와닿고 3배가 넘은 거거든요. 이 종목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진짜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10일 날 추천을 드렸었어요. 진짜 작년 11월쯤이면 사실 CXL이란 이 단어 키워드 자체도 사실 경제방송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그쵸.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네오셈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고 227%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10% 20% 올리려고 6개월 1년 동안 매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크게 가져가려고 오랫동안 매집을 하는 거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000개 기법의 모든 포착된 종목들이 항상 수익을 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들은 5% 10%에서 손절이 끝나는 종목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한 종목 제대로 세력주 하나만 딱 잡아도요, 여러분들이 200%의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손절 3종목 4종목 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20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맞아요.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네오셈, 효자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제 CX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HBM이 훨씬 더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XL 쪽으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CXL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더 고사양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HBM 쪽에서 CXL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CXL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227%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쌍봉 만들어주면서 이제는 쌍봉 이후에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충분히 이 열기를 식혀준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 저점 라인, 이 쌍봉을 만들어준 이 저점 라인 깨주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 두꺼운 부근까지는 충분히 내려가 줄 수가 있고 이 내려가 준 이후에는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재매집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제가 차트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네오쌤의 추가 매수 자리 제가 잡아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내에서 네오쌤 내일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내일 정확하게는 뭐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변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9,000원 선에 이 저점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저점 라인을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중동 리스크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9,000원 선 깨주면서 한 번 더 내려가 줄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부터 바로 어디까지 딱 상승합니다. 제가 이렇게 AI처럼 로봇처럼 뭐 이렇게 판단해 드릴 수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시 기술적 분석상 그동안의 역사적인 이런 차트의 흐름 패턴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 혹은 내려갈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방 내에서는 네오쌤 3,400원 얘기해 주신 거 봤는데 참 아쉽다 이런 얘기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쉬워만 하시지 마시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든든한 종목이었는데 다음 종목도 정말 든든합니다. 제로투세븐 오늘 상담 종목에서도 나왔었죠.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로투세븐이 목표가가 6,900원이었는데 오늘 이 종목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공약들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장주인 것 같아요, 제로투세븐이. 네, 맞습니다. 뭐 저출산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장주라는 건 그 업황, 그 관련주 쪽에서 가장 잘 가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작년에만 매수해 놓으셨어도 이 종목은 그냥 너무나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종목인데 왜 매수를 안 하셨을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책 관련주 하면 진짜 2개밖에 없다.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교육, 저출산, 그리고 기업 규제, 샌드박스.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사셨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못 사셨다라고 하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 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2월, 3월, 4월까지 계속 나올 얘기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올라갔다 굉장히 낙폭을 크게 주고 올라갔다 낙폭을 크게 주고 올라갔다 낙폭을 크게 주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주식을 계속 볼 수 있는 여건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고요. 전문가의 좀 디테일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투자하시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수가 5,76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이 50%나 되죠. 네. 언제 정확히 차트를 통해서 이 신호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로투세븐도 굉장히 그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왜? 세력들이 몰래 매수하고 있고 시장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핫하다는 종목들은 이제 세력들이 팔 준비를 하거나 차익 실현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는 거의 시장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에는 크게 거래량이 나와진 모습들은 없고 세력들이 이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아가는 이 매집봉들 사이에서
거래량만 좀 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졌죠.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 이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저점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결국 50%, 49%의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충분히 눌려줬을 때 한 6,000원 선까지 내려와줬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나 혹은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로투세븐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정책주 관련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은 노란특방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과 함께 이 1000개 기법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 지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살 빼고 확 멋있어진 사람들 보면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하잖아요. 1000개 기둥이 마치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종목들을 쏙쏙 골라주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구간에서 발굴을 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기법,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넘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이 막판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사실 저는 AI 관련돼서 묶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총선 관련해서 저출산 테마랑 엮이다 보니까 비대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오늘 진짜 1000개 기둥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포시에스가 왜 저출산 재택 쪽이랑 엮여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AI 관련주로만 알고 계실 텐데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재택 분야 뭐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이 재택근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네. 그럼 저출산은 왜 저출산 관련주로 엮였나?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획기적인 근무 환경이 좀 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마누라 얼굴도 집에서 좀 오래 봐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네.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고 되고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런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침해 두시게 되면 세력들이 알아서 엮어서 올려줍니다. 우리는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데 여기에 진위 여부를 따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엮이냐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따지시는 분들이고 내가 이걸 저점에 사면 올라가면 좋은 거지 뭐 그쵸. 그런 걸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선침해 두셔라. 저는 1월 5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누적 수익률이 32%예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 3,540원 찍어준 이후에 충분히 눌려졌죠. 눌려졌을 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 하락은 오래가지 못한다. 의도적인 개미털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하방에서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해주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이 매집을 해준 증거가 뭐냐면 바로 1000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 이 1000개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계단 터치해주고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매수 타점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방송 1월 5일 날 포시에스 꼭 유심 있게 보셔라. 수익을 반드시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저출산 관련해서 엮일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만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려준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2% 정도 수익이 나와줬어요.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비중은 어느 정도는 좀 처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으로 계좌로 수익을 챙기시는 걸 바라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눌렸을 때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인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오늘 꼭 들어오시고 이 1000개 기법 상한가 3개 잡은 1000개 기법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참 이럴 달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시에스 차트 보면서 우와 라는 마음이 절로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주 수직 폭등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대단하다 느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종목들을 쏙쏙 꼽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넘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오늘 양봉이 떠졌다라고 해서 너무 섣불리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2410선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장세로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간불이 나왔지만 방심하시지 마시고 2410선까지 레벨이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라. 이 얘기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